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연휴 후 여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딴 연휴로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진주를 상징하는 새로 알려진 백로. 진주시의 각 게시판마다 이 백로 사진이 걸려 있는데 정작 해당 종류는 진주에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편입을 앞두고 있는 사천 광포만. 최근 람사르 환경재단이 이곳 습지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겨울철새 서식지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됐습니다. 사천의 진입로 도로공사 중 한 창고가 철거됐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 한 작가의 조각 작품들이 있었다는 건데 파손 경위와 책임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지방자치 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기초의회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는지 조현신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통하는 건 말이지. 이 사람한테 딱 통하고 저 사람한테 딱 통하고 당신에게도 딱. 초월홍삼은 고함량 컴파운드 K로 재질 초월, 흡수 초월, 모두에게 딱 통하는 홍삼. 초월홍삼. 새로운 장례 문화의 빛 한빛 장례식장. 합리적인 가격의 종합 장례 서비스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슬퍼하는 조문객이 편안하시도록 최신 시설로 함께합니다. 구 한일병원 위치 한빛 장례식장. 예약 없이 바로 진주 자동차 종합검사. 최신 설비와 여유 있는 시설로 바쁜 고객님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자동차 검사 가능. 5개 대규모 라인 운영으로 기다림 없이 바로 자동차 검사하세요. 진주 자동차 종합검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각 시군에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꽃과 나무, 새가 있습니다. 진주를 상징하는 새, 즉 시조는 백로인데요. 진주의 각 게시판에는 이 백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진 속의 백로는 진주에서는 볼 수 없는 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서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뿌리의 순백새가 남강 위를 날아다닙니다. 진주시를 상징하는 새, 백로입니다. 남강을 찾으면 백로 그림이 장식된 가로등이 줄지어 설치돼 있고 안전 울타리도 백로를 본뜬 무늬로 만들어졌습니다. 남강을 바라보고 있는 뒤벼리엔 커다란 조형물까지 세워져 있고 진주 곳곳에 세워진 벽보 게시판에도 백로는 시의 상징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보 게시판 속 백로는 멸종위기종이자 천년기념물인 노랑부리 백로로 정작 진주에선 서식하지 않는 새입니다. 여름철엔 댕기깃이 여러 개고 부리와 발이 노란색인 것이 특징인데 실제로 진주에서 볼 수 있는 중대백로와 새백로는 깃이 없거나 2개 정도입니다. 벽보 게시판 속 새가 진주에서 볼 수 있는 새백로, 중대백로가 아니란 겁니다. 번식지가 한국의 서해안이나 중국 쪽이나 특별한 곳에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인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날아가는 새를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날아가지도 잘 않아요.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단체에 물어보기만 해도 이런 실수는 없을. 진주시의 상징이 소개된 벽보 게시판은 34개. 진주에서 볼 수 없는 노랑부리 백로를 34곳에서 시의 상징으로 홍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벽보 게시판은 진주시에 위탁받은 업체가 시의 의뢰를 받아 18년 전에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업체 측은 당시 게시판에 쓸 사진을 진주시에 몇 개 보냈더니 시에서 골라준 사진이었다고 말합니다. 진주시는 해당 사진에 있는 백로가 백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예 틀린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의 상징이 백로이지 어떤 그림을 상징화시키는 건 아니라서. 진주시의 상징인 백로.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쉽진 않지만 진주에선 볼 수 없는 새가 18년째 시의 상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SCS 조서희입니다. 연휴 기간 서부 경남 지역은 큰 폭의 확진자 증가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4명 모두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4일 17시까지 서부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모두 4명입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는데 진주와 사천 확진자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둘 모두 대구 확진자와 접촉한 뒤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하동 확진자는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파악됐고 남해의 경우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이 선제 검사에서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전원이 타 지역과 연결된 셈인데 지역 간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망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한글날 대책 휴일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지리산 일대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돼 지역을 찾는 방문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 경남 지역의 확산세가 여전하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연일 5, 60명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창원과 양산, 김해 지역의 집단 감염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 규모는 11일 만에 2,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4일 0시를 기준으로 1,653명이 추가됐는데 이 중 74%, 1,218명이 수도권 발생입니다. 지난 9월 29일 2,800명을 넘겼던 확진자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 등 백신 접종 세대가 더 늘어난 뒤엔 눈에 띄는 확진자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남 지역 접종 완료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52.3%, 1차 접종률은 77%를 기록 중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사천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의로 머지않아 광포만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최근 람사르 환경재단이 광포만 습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겨울 철새의 서식처로서 광포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양천이 사천만으로 흘러 들어가기 전 넓은 갯벌과 갯잔디 군락이 펼쳐집니다. 잔잔하게 들고 나는 바닷물 위를 걷는 백로의 걸음새가 우아합니다. 물가 흰발 농개쌍이 장난스러운 오후를 보내는 곳 광포만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편입을 앞두고 광포만의 환경적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경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 지난 2013년부터 18년까지 광포만에서 진행한 철새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겨울 철새들의 중요 서식지로서 광포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자료를 보면 황새와 저새를 포함해 멸종 위기종 17종, 천연기념물 4종이 관찰됐습니다. 확인된 조류만 떼놓고 보면 103종의 누적 개체 수는 3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많이 관찰됐는데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직면한 겨울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처로서 기능이 확인된 겁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검은머리 갈매기로 추정되는 희귀종도 관찰됐는데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이동하는 보기 드문 모습들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의 경우 검은머리 갈매기, 제두루미 등 총 17종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었으며 매년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우수한 경관을 지닌 광포만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우점종은 오리류로 청둥오리와 흑부리오리, 흰뺨 검둥오리 등 3가지 종이 65%를 차지했습니다. 다양한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이 아직은 견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광포만. 이번에 광포만 습지 조사를 진행한 경남 람사르 재단 측은 추가 조사와 환경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태 지도를 작성하고 보강된 결과 보고서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사천읍 구암리 일원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진인로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존 시설을 치우는 과정에서 한 창고가 철거됐는데요. 안에 있던 조각 작품들이 파손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30여 년을 조각가로 살아오다 6년 전 고향인 사천으로 돌아온 황진국 작가. 가족 소유 부지에 23점의 개인 작품을 임시로 전시 중이었는데 지난해 사천시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천 운동장 주변 새로 만들어질 도로에 작품이 놓여있는 부지 일부가 포함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황 작가는 공사 동안 작품을 임시로 보관하게 될 창고는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고 작품들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철거업체의 실수로 창고가 철거되고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작업은 중단됐지만 확인 결과 안에 있던 작품 15점 중 9점은 이미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산되는 작품들의 가치는 1억 원입니다. 창고는 손대지 말라라고 구두와 서면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였는데 3월 3일 날 갑자기 너무나 황당하게
부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창고가 부셔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후 보였던 사천시의 대응도 작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파손된 작품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수개월간 제대로 된 답변도 해주지 않았으며 되레 철거로 작품이 망가졌다는 증거를 가져오란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조각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보고 30년 동안 보관했던 작품을 내가 부셔서 그 보상받기 위해 작품을 보관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그는 말을 듣자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어떻게 작가가 자기 작품을 갖다 부셔가지고. 반면 사천시는 업체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창고는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하는 슬레이트 시설이라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작업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작업으로 창고한 작품에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사천시는 철거 과정에서 작품이 파손됐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 작가는 현재 사천시를 상대로 작품 파손에 대한 배상을 위해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도가 오는 31일까지 지역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남도는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 미신고자에게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까지 위반사항 잦은 신고자의 과태료를 면제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 기간에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이 잦은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사천읍 서일아파트 전방에 2개의 회전교차로로 구성된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합니다. 시는 국지도 30호선 사천읍 구암리 일원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비공사는 연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이후에는 사천 공설운동장과 사천읍 선인택지, 사천읍 구암리, 축동면 배춘리 방면의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인기가 뜨겁죠. 어린 시절 즐겼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달고나 만들기까지 열풍이 불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발원지가 하동이라는 재미난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세모로 만들어진 게임 속 문양이 삼성궁에 있는 돌 문양과 유사하다는 건데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입니다. 당시 우승 상금은 엽전이었는지 묻는 글부터 역사 깊은 게임이었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삼성궁 측은 이 문양에 대해 천지인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SNS 이게 인스타그램 이쪽에 보니까 마고성 쪽에서 계속 살살 뜨더라고요. 둥은 하늘을 뜻하고 네모는 땅, 세모는 사람이거든. 천지인 사상이거든. 국내 한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밴드 결성 오디션. 최종 결승에 6팀만 남은 가운데 하동 출신 드러머도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주인공은 더 웨이즈의 조기훈 씨인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목표를 향한 젊은이의 당찬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글부터 하동 악양의 자랑, 좋은 성적 나오길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아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있고 지리산과 섬진강을 참 아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회 된다면 우리 하동을 많이 알리는데 우리 드러머 기훈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민간 특례 사업이 진행되는 진주 장제공원.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 소식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방문 예약이 마감됐을 정도인데요. 누리꾼들도 예약이 다 차서 못했다, 실물 못 보고 청약 넣어야겠다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SNS 조진욱입니다. 지난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인데요. 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초의회도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현신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방자치법이 약 30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이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1995년에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이 되어졌습니다. 이후 32년이 지난 지금 지방행정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올해 1월 12일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네, 이번 개정은 결국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취지일 텐데요. 진주시 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락 6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입니다. 지방의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전문 인력을 202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그 시장이 행사하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어 지방의회의 권한에 따른 책임이 더욱 확대되어지게 되고 세 번째로 의회 운영의 자율화입니다. 네.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이 조례에 임함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방의회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입법권 강화입니다. 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임된 사항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이임된 내용을 제한하거나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향후 주민조례 발안제가 별도로 법령으로 시행되면 이를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의회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임시 임의적 성격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 즉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회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록 포결 제도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와 같은 변화가 앞으로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주민 주권 및 자치 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이 이행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네. 자치 입법권 및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지고 또 아울러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 정보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상급기관의 감독이 아닌 주민의 견제와 통제를 통한 자치 구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 당분간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행안부에서 지방의회위원회 조례, 지방의회 회의 규칙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위한 아마 표준안이 아마 시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TF 구성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 법규 및 사무기구 조직의 정비, 인사권의 독립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보다 확고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주경찰서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공용기 진주경찰서 서장은 사천 공명초등학교 오나경 교감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 사업에 사천시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 2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곤양지구 2단계 사업과 사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각각 200억 원과 323억 원 규모입니다. 사천시는 사업이 추진이 완료될 경우 사천시 하수도 보급률이 90% 이상에 이르게 된다며 수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영의 명동으로 불리다 깊은 침체 늪에 빠진 항남 1번가. 골목 전체가 텅 비었던 이곳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골목으로 변신하면서 상권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통영의 명동으로 불리는 항남 1번가. 신도시와 관광지로 상권이 옮겨가면서 옛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빈 가게들로 가득했던 이곳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통영 한산대천 문화재단의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인 초정 아트마켓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침체된 골목에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방식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정미순 씨도 골목 상권 살리기 소식을 듣고 항남동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골목에서 이걸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권유를 해서 여기 어떻냐, 선창가 주막처럼 옛날에 해상을 돌리면 낭만적인 그런 그 생각을 해갖고 제가 입점하게 됐어요. 기존 상인들도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건물주를 일일이 설득하면서 골목 안 빈 가게를 임대료 없이 빌려주게 됐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사라지면서 찻집과 전통공예품 전시, 공방 등 8곳의 빈 가게를 채웠습니다. 너무 공실률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이 경비 없이 점포를 빌려야 되거든요. 큰 돈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초정 아트마켓은 문화재단의 축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마친 주민들이 참여해 추진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은 이들의 최종 목표는 침체된 골목 상권의 부활입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2번, 3번 또 내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잠자는 이 거리가 새롭게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변화를 시작한 항남 1번가. 김상옥 시인의 생가가 복원되고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 골목 상권 활성화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0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아직 오후 시간대엔 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 진주는 29도, 사천은 30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 더위 체감 지수는 경고 단계 보이겠습니다. 남해를 제외한 전 지역 종일 맑은 가운데 진주와 산청은 아침에 17도, 함양은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8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도 잔잔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맑거나 구름 낀 날씨 보이겠는데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크니 가벼운 외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SCS 뉴스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